네, 매주 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어쨌든 뭐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두 분이 나오면 매우 즐겁다. 예, 경쾌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부터 가겠습니다. 네, 광고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요 푸르릉입니다. 누적 판매량 130만 포에 빛나는 SNS 쾌변 직방 다이어트 대란템 나와요 푸르릉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연세생활건강 전문연구진들의 독자적인 배합 기술로 442일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만들어진 제품인데요. 그만큼 효과가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배변 활동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줄로 압니다. 저도 좀 그런 편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많으신 우리 직장인들 하루 두 포면 매일 쾌변으로 장을 시원하게 비워내실 수 있으십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가 40배 팽창을 해서 장운동을 촉진시켜가지고 묵은 숙변까지 깔끔하게 밀어내줍니다. 오직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링크에서만 1+1+1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59% 할인된 특가로 한정판 전용 보트를 사은품으로 증정하는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여기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는 주문 폭주로 인해서 품절이 매우 잦아서 재고 소진 전에 빠르게 주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구매 방법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벤트가가 적용된 링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연세생활건강 나와요 푸르릉 다이어트로 장비움 평생 습관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차전자피가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질경이과에 속하는 차전초 씨앗 껍질을 말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니까요. 요거 잡수시고 말끔하게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타임쿡에서 준비한 이제 그 가을 되려면 한참 남았는데 홍시 찹쌀떡과 홍시 식혜입니다. 드세요. 드시기 바랍니다. 쇼핑만 하다가 드디어 먹는구나 이제. 드디어 이제 드셔. 이제 먹는다. 맛의 고장 전주 시민이 인정한 홍시 찹쌀떡과 홍시 식혜. 혹시 드셔보셨습니까? 지금 먹고 있네요, 박지훈 변호사. 네, 전주 홍시궁은 2014년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에서 국내산 홍시를 활용한 맛있는 홍시 디저트와 음료를 판매하고 있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전주에 가야만 맛볼 수 있는 달콤 쫀득 홍시 찹쌀떡. 대박. 집에서 진짜 대박이야? 즐기실 수 있도록 타임쿡이 준비했습니다. 청도 홍시 하나. 청도 홍시로 하나하나 손으로 빚은 100% 수제 찹쌀떡으로 달콤한 홍시와 쫀득한 찹쌀의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아까 보니까 한입 베어 물면 말랑말랑하고 촉촉한 달콤함, 입안 가득 퍼지는 전통의 감동을 느끼실 수 있으십니다. 휴지 드릴게. 이 양반들이 지금 있어요. 장난 아닌데 이거. 전주에서 올라온 찹쌀떡계의 프리미엄 선물 세트 여기 주셨는데 이거 박스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 박스 여기 박스에 딱 담아가지고 선물용으로 보내드리는데요. 비주얼부터 정성까지 받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선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 찹쌀떡 100g 대왕 찹쌀떡 12개 그리고 전통 방식 홍시 식혜 1리터 세트로 취재 편의점 구독자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요거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기 30분 전에 실온에 해동하셔서 바로 드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홍시 찹쌀떡 12개, 홍시 식혜 1리터 한 세트에 37,000원. 그리고 2세트 이상 구매하시면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문은 네이버에서 타임쿡으로 검색하시거나 또는 02-6264-8819, 02-6264-8819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할인 팁이 있어요. 타임쿡 스토어에서 알림받기를 하시면 즉시 사용하실 수 있는 1,000원 할인 쿠폰을 제공해 드립니다. 꼭 1,000원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때요? 드셔보니까? 진짜 이거 찹쌀떡 장난 아니야? 이거 특허를 좀 내면 좋겠다. 특허? 그 정도야? 그죠? 야, 감이 변호사야 입에서 특허 나서 특허. 가능한지 몰라도. 공짜로 진짜. 감이 안에 들어가 있어. 내가 이거 뻥치는 게 씨는 없어. 또 씨는 없어. 씨는 없어. 박준 큰일 났다. 김준일. 이거 장난 아니야. 김준일 어떻게 코에 찹쌀떡 묻었어. 대박이야. 와. 이 아이디어가 안에 씨는 없고 진짜 감이 들었네. 홍시가 들어있는데
또 단팥하고 연결돼 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와, 야, 김준일, 식혜 식혜도 맛있겠다. 김준일 코를 어떻게 할 거야? 코 닦아야 돼. 진짜 너무 재밌다. 와, 아, 대박이다. 진짜 이건 진짜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오, 대박. 진짜 야. 맛있네. 여러분들 추천드립니다. 예, 맛있게 진짜 무조건 사서 드세요. 예, 맛있게 드시고 예, 우리 또 열심히 민주주의 지켜야 되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열심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식혜도 진짜 시원하고 맛있어요. 식혜도 네, 아 네. 덥네. 아 갱년기가 와가지고 자꾸 더워요. 더워. 자. 어쨌든 이 광고로 스토리가 시작되니까 우참이 되는 방송이 되는데 여러분들 뭐 즐겁게 두 분이 재밌게 드셔주시니까 너무 웃기죠. 예, 댓글창에도 박지훈 웃기다. 김준일은 광고 천재네. 광고도 너무 재밌어요. 이 광고 요정들. 아니 그러니까 이 예. 감을 먹으면 혹시 변비가 올 수가 있으면은 바로 나와라 푸르릉이야. 그 다음에는 바로 나와요 푸르릉이야. 나와요 푸르릉. 얼마나 잘 됐어. 예, 아이고 하여간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딱 나왔어. 으라차차님이 찹쌀떡 먹고 푸르릉. 네,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 얘기는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도 계시니까. 일단 어제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이른바 헌재 알박기 한덕수판 헌재 알박기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진압이 됐어요. 예, 네. 전원일치입니다. 전원일치. 실제로 내일까지 퇴임을 해야 돼요. 두 재판관이. 그게 그래서 벌써 내일이 4월 18일. 오늘 아니면 근데 오늘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녁에 났고 그러니까요. 가처분해 보면 주문도 되게 아주 길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한덕수가 아무것도 못하게 네. 아주 강하게 네. 그거 다 판단도 했고 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상 이제 재판관들을 임명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네. 그리고 어쩌면 이걸 뭐 제2의 내란으로 하긴 그렇지만 그 획책이 무의로 돌아갔다. 무의로 들어갔다. 헌법, 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그래요. 법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고소라든지 재판이 들어와야지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40여기만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건 내가 해볼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빨리 민주당 아니면 요거는 제가 김정한 변호사라고 알고 있는데 네. 빨리 적격을 넘어서서 내가 소송하고 있는데 저 인간들한테 재판 받고 싶지 않다. 근데 침해당했다. 네. 당사자격 있다. 그게 아마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 통과했기 때문에 판단이 빨리 할 수 있게 됐고 결국은 구인 만장일치로 가처분이 인용이 됐습니다. 국회의장이 낸 것도 있었잖아요. 네, 권한쟁의. 그 적격이 조금 힘들어요. 그거는 예, 당사자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이거든요. 아, 대통령의 권한이 침해되면 대통령이 네, 하든지 네, 네. 해야 되는데 네. 국회의장은 자신의 임명 관련된 거는 사실 했잖아. 그건 네. 가능한데 네. 안 되는데 결국 적격이 소송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당사자 각하시켜 버리거든요. 아. 근데 신의 한 수인 게 뭐냐면 네. 헌법재판소에 다른 재판들이 걸려 있던 거를 네. 이 애들이 와가지고 내가 재판하면 안 된다. 이 위헌 재판관들한테 위법 재판관 재판 받기 싫다. 네. 적격이 생긴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신의 한 수가 아닌 생각이 신의 한 듭니다. 수였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타짜에서 네. 아기랑 막판에 이제 고강렬이랑 할 때 어. 아기가 첫 판부터 장난질이 하면서 막 찍은 거 있잖아. 첫 판부터 장난이. 예, 그러니까 한덕수 지금 돌아오자마자 장난질 친 거잖아요. 이거 그쵸. 지금. 예. 예, 이거를 헌재에서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게 전원일치잖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뭐 저기 40여기 주심이어서 이렇게 나왔네 그런 게 아니라 보수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네. 헌재 가지고 장난질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네, 하면은. 네. 예. 이 사람이 이완규가 오면 헌재 난장판 되는 게 나머지 헌법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딱 보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전원일치로 딱 이렇게 한 거를 정리를 하고 해줬다. 요거는 본안 소송이 일단 대선 전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명을 철회하면 돼요. 새로운 대통령이. 네네. 이 두 명을 지명을 철회하고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뭐 누가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다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게 보면 될것 이렇게 같아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잖아요. 내란이 됐어요. 그래서 파면된 사람의 가장 친한 친구, 개인 변호사 겸 법제처장을 하는 내란 공범일 수 있는 사람을 네. 임명을 해버렸어요. 예.
법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것들까지 다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 예. 너무나 상식에 반한 행동하고 제가 계속 하지만 국민들 매기는 행동이거든요. 이렇게 예, 했던 예, 거는 예, 예. 한덕수나 예. 이렇게 했던 것들은 또 이완규가 나 할게요. 헌법재판이 꿈이었어요. 예. 하는 게 매기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을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나는 이런 거는 사실 안 올라오는 게 맞고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맞아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권에서 해야 될 것도 사실 넘어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김준평 말씀대로 어쨌든 그런 획책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네. 그나마 다행이 아닌. 그리고 헌법재판관들 제가 시간 끝나고 여기서도 막 네, 뭘 맞아요. 소리 지르고 네. 해라 소리 지르고 막 그때 했었는데 네. 지금 보면 사과할래? 뭐 사과할게요. 나는 잘하셨어요. 나는 지난번에 사과했어. 미안하다. 이게 한번 그때 사과했어요. 예. 잘하셨어요. 근데 저는 한덕수 쪽에 이게 어제 의견서를 냈잖아요. 나 저는 그게 진짜 화가 났어요. 이거 지명 아니야. 발표야. 어디서 농간을 아니 그러니까 첫 판부터 장난질이네 진짜. 그러니까 첫 판부터 장난질이고 네. 이거는 딱 나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했지만 음주운전 아니다. 딱 그 논리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는 거. 지명 행위는 공권력 행사인데 그냥 나는 어나운스먼트 발표만 그러니까. 한 거니까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게 이걸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국민이 그리고 막걸리야. 한덕수가 그때 지명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 말도 안 되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이런 내란적 행위가 여진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어지는데 저는 어제 그래도 경찰이 그 대통령실과 공관촌 일대에 압수수색에 돌입하였다 해서 김성훈이 사직하고 그것도 당장 그만두지 무슨 4월 말까지 하겠다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래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더니 8시간 대치 끝에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실제로 거기서 이제 경호 책임자가 허락하에 갈 수 있다. 헌법상정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해석의 여지는 있긴 하지만 대통령이 있을 때야 그런 어떤 해석이 가능한 거고 그 자리에 아무도 없어. 빈집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없어요. 맞아. 김건희 같은 사람도 없고. 예. 그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고 더더군다나 또 얘기를 하지만 김성훈이는 이 범죄의 주범격이에요. 그러니까 체포를 시도했던 거를 막았던 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네. 좀 종사자거든요. 얘가 책임자가 내가 맡고 있다고. 저는 좀 무력함을 느껴요. 경찰이 저는 그 걔를 잡아 넣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범 같은 거거든요. 네. 막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 내지 본인이 관계된 사건도 있는 거잖아요. 네. 체포 저지하는 거. 그래서 경찰이 뭐 대치만 몰라 뭐 인원수가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거는 2차 3차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김성훈이를 잡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법이라는 거는 일반인 다 지키는데 얘들은 다 어겨요 그냥. 그러니까. 이 말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경찰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검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경호처가 반대해서 무산했다. 이게 결국에는 김성훈의 반대로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왜냐면 아직까지 김성훈이 이제 책임자니까 예. 지금 경호처장은 지금 박종준은 사퇴했고 경호차장만 있는데 그래서 네. 4월 말까지 자기가 사퇴를 하겠다라고 한 게 최대한 이런 것들을 하려고 증거 인멸도 남은 게 있으면 다 하고 압수수색도 막고 이렇게 하려고 좀 시간을 끈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변호사님도 있지만 형사소송법에 이제 보안 시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건데. 네. 공관촌이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보안 시설이냐? 보안 시설은 맞죠. 근데 네. 지금 대통령이 없고 여기에서 지금 하려고 한 게 체포영장 집행 저지한 그 정황을 지금 CCTV나 이걸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은 이거는 경호처가 자체 판단했을 수도 있지만은 한덕수한테 오더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를 원래도 경호처가 자체 판단한 게 아니라 만약 대통령이 있었으면은 예. 대통령한테 이건 오더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지금은 이제 거기에 살진 않지만은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니까 예. 한덕수가 여기에서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은 야 못 들어오게 이렇게 했을 가능성도 이건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러면 한덕수는 진짜 출마해가지고 대통령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지금은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한덕수 대행이 예. 본인이 얘기했으면 끝날 일입니다. 김성훈 혼자서 할 수도 없는 거고. 네. 근데 한덕수가 그런 지시도 안 내리고 더 나아가서 제대로 불출마든 출마든 얘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광주나 울산을 가요. 그러니까. 왜 거기를 왜 가요? 네. 그리고 대통령 복장 손편지 쓰고. 대통령 나갈 때 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복장을 입거든요. 양복은 다 안 갈아입고 모자 썼더라고요. 이렇게. 모자. 노동자 쓰는 네. 모자. 요거는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출마하겠다. 지금은 출마하겠다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지금 너무 하고 싶은 거야. 네. 너무 하고 그래서 싶다. 이 행동 모든 것을 이해하려면 이 사람의 출마랑 딱 연결돼 있다고 보면 됩니다. 출마 지금 너무 하고 싶어요. 한덕수는 출마를 너무 하고 너무 싶다. 하고 싶다 지금. 된 것 같아. 된것 같아. 와이프 자꾸 된다 했는지 몰라도 네. 와이프가 좀 예지몽 자꾸 꾼다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 장성철 소장이 어제 시사인에 나와서 두 사람이 만났다. 김건희와 그 이거 한덕수 부인 네. 최하영이 최모 씨. 만났다. 그리고 그 장소가 뭐 경기도 여주 양주 거기 어디다 뭐 사찰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저기 박지원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무속의 어머니라고. 무속과 가난한 그 김건희의 어머니급이다. 김건희의 어머니급이다. 뭐 이게 뭐 네. 신딸하고 신엄마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취향인지 모르겠는데 무속의 근데 그 한덕수 배우자가 한덕수 총리 배우자가 이 무속이나 이거에 관심 있다는 얘기는 최근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맞아요. 그거는 뭐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거를. 네, 근데 네.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사실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 맞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 한덕수를 갑자기 띄우니까 여기에 윤건희가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두 사람 특히 한덕수 부인하고 김건희가 지금 무속으로 연계된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추론인데 네. 저는 한덕수가 지금으로서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게 네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자, 첫 번째는 네. 한덕수는 이제 고령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진영을 건너가면서 더 이상 할 게 이제 없어요.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네. 이게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대통령밖에 없는 거지. 두 번째는 정권이 바뀌면은 지금도 혐의 선상에 있지만은 내란 수사를 빡세게 받아야 받을 돼.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가 정치인으로서 네. 활동을 해가지고 이거를 강력하게 저하하는 게 낫다라고 볼 수 있겠다. 세 번째는요, 이거는 개인적인 건데 자녀가 없습니다. 맞아요. 자녀가 없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온전히 자기한테만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나 뭐 이를테면은 뭐 이런 거 신경 안 쓴다라는 거잖아요. 네. 온전히 자기한테만 집중할 수 있다. 요런 상황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방금 얘기했던 그런 무속이나 이런 무속.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지금 다 꽃가마 이 정도로 태워주는데 사실은 안 나가는 게 이상하다 솔직히. 그런데 저는 뭐 한덕수가 나가든 안 나가든 솔직히 관심 없어요. 네. 어차피 안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반칙이지. 네. 이거는 반칙. 뭐냐면은 지금 심판복이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프로레슬링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복 벗어. 안에 선수복 있어. 그러더니 막 이 한쪽을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을, 반칙으로 의자로 찍고 막. 이건 말이 안 되지. 네. 한덕수는 반칙왕이다. 반칙왕이지. 네. 그러면 지금 빨리 그 선수복 빨리 입고 그냥 정식으로 링에 들어와. 올라와라. 들어와 이거지. 어. 이거는 진짜 나쁜 짓이에요. 나쁜 짓이다. 이거는. 네. 그런데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하고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사를 했는데 어제 발표됐어. 어제 발표인가? 네. 17일 날 공개한 바에 따르면 보수 후보 당선 공감 유권자 가운데 범보수 적합도 물었더니 29.6%로 한덕수가 1위를 했어요. 김문수를 제쳤어. 김문수 전 장관이 21.5, 그 다음에 한동훈 14.1, 홍준표 10.9, 나경원 7.0, 이준석 2.6, 이철우 2.2 이렇게 이게 나왔거든요. 이제 김문수 뜰 때랑 똑같습니다. 김문수도 거의 며칠 안 걸렸거든요. 네. 여론조사 하자마자 몇 번 돌리니까 10 넘어가고 20 넘어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보수 진영에서.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한덕수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네. 이재명하고 누가 싸워도 못 이기니까 또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한덕수한테 또 이건 좀 어르신들이 글로 좀 많이 움직이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거든요. 제 생각에는 네네. 뭐 아니면 뭐 네. 말고 네. 말고. 네. 그래서 의미 없는 수치로 저는 느껴지는데 별로 의미 없다. 본인은 그렇게 느끼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봐. 이렇게 나오잖아. 나잖아. 네.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저는 반기문 총장 생각나거든요. 네. 지하철 한번 타면 끝나요. 그러니까. 밖에 한번 나와서 네. 이 사람 검증 제대로 받은 적 없잖아요. 정치인으로서. 예. 공무원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지금은 확실히 하고 싶어요. 요거 망상에 빠져 있어요. 내가 될 것 같기도 해. 진짜. 예. 예. 근데 이제 현실감이 아직은 없는데 여론조사도 막 좋게 나오고 이러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 안 될 쪽으로 근데 생각을 어제 합니다, 사실상 그 한덕수 대행이 불이탈을 맞은 거 아니에요? 맞아. 헌재 소장 이게 그 자기 입장에서는 허를 찔렀다라고 생각해서
내란 연장전을 소위 이완규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희망에 부풀었는데 어제 브리타를 딱 맞으면서 야씨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거 나가도 될까 주춤. 요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뭐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아직은 여론 여조가 받쳐주기 때문에 한덕수는 여조를 마지막까지 볼 거예요. 예. 이번 달 말까지 여론조 어차피 5월 4일 날 이제 그쵸. 후보자 등록이기 때문에 예. 끝까지 이제 여조를 보면서 할 텐데 네. 이 여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ARS 조사하고 전화 면접 조사하고 확연하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조원 CNI도 ARS고 ARS. 최근에 이제 한덕수 또 잘 나온 여론조사 공정위 했던 거 그것도 ARS거든요. 갤럽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게 2% 나왔어요. 맞아요. 이게 2%. 방식이 뭐냐면은 보기가 없어요. 그냥 네가 생각나는 사람 말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재명, 예를 들면 뭐 홍준표 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데 2%가 이제 한덕수가 나온 건데 지금 이거는 보기를 세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이제 ARS 조사의 특성상 정치 고관여층이 응답률이 매우 낮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MBS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경우에 응답률이 20%가 넘어요. 맞아요. 굉장히 높고 갤럽도 한 7%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이 5%가 안 돼요. 네. 네, 이런 대충 여론조사들은 한 3% 네, 네. 나오고 막 이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은 몇몇 정치 응답률이 4.6이네 예, 이번에는. 그러니까 5%가 보통 안 네. 되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낮은 거는 3%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네, 제가 네.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정치 고관여층에게 강하게 주입을 해놓으면은 이게 반짝 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단기 필마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여론조사가 언급이 되기 시작하면은요 또 예. 전화 면접 조사에서도 또 이제 언급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예. 지금 국힘에서 작업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국힘에서 그리는 시나리오는 뭐예요, 짧게 그럼? 그러니까 2002년 모델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002년? 예. 자, 정몽준 이회창이 아니라? 있었고 이회창이 있었고 예. 그게 이제 1강이고 예. 그리고 노무현과 정몽준이 한 명은 정당 소속, 한 명은 무소속. 근데 둘이 단일화를 하니까 이회창을 이기더라. 네. 이회창 자리에 이재명을 놓고 그다음에 국힘 후보의 자리에 노무현을 놓고 여기에 한덕수를 넣은 거 정몽준 자리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건데 네. 저는 2002년 모델이 아니라 2007년 모델이 될 것 같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은요. 양자구도와 다자구도가 퐁당퐁당해서 한번 계속 그러네요. 그랬어요. 맞아요. 2002년 양자, 2007 단일화해서 결국은 2007년 다자, 2012년 문재인 박근혜 네. 양자, 네. 2017년 다자, 다시 작년에는 사실상 양자, 2022년엔 양자, 예. 이번에는 다자구도입니다. 예. 퐁당퐁당도 그렇지만은 예. 이준석은 단일화를 죽어도 안 할 거예요. 이준석. 이준석은 단일화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완주다. 예, 완주로 예, 저는 예. 보고 있고요. 예. 이준석하고 빅텐트를 그리려면 이준석하고 황교안하고 거리하고 이준석하고 이재명하고 거리하고 어디가 더 멀까요? 내가 보기에도 황교안하고 우리가 황교안하고 더 훨씬 멀어. 멀어. 부정선거 음모론자하고 못해. 상종을 못한다라는 게 이준석인데 그러니까 예. 이런 온갖 시나리오를 다 짜지만은 결국은 2007년 모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3자구도 아니면 4자구도로 갈 겁니다. 이번 사자? 대선은. 그럼 사자구도. 사자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민주당 하나, 국힘 하나, 예. 이준석. 이준석 하나 그리고 뭐 무소속?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거나 뭐 예. 유승민이 됐든 뭐 유승민. 이낙연이 됐든 뭐 이런 식으로 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자 구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유승민 때문에 대표 무소속 가능성 얼마나 돼요? 저는 30% 정도 봐요. 30%. 네, 30%. 안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 더 크다. 네, 저는 예. 그렇게 보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2002년에 단일화가 그렇게 파괴력이 있었던 거는 노무현이 가지고 있던 정치 개혁 네. 그리고 정몽준이 가지고 있었던 뭐 그 2002년 월드컵의 국뽕과 경제 이게 네. 약간 시너지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여기도 내란, 여기도 내란, 자기들끼리 내란끼리 합쳐봤자 이게 뭐가 되겠어요, 솔직히. 네. 이게 그래서 그런 서로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와 이게 시너지 효과가 나지가 않는다 지금은. 망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망상. 한덕수는 본인 스스로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가 가장 객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내란 일어나고 고개 90도로 쑤그릴 때가 있었어요. 한덕수가. 잘못했다고. 예. 그때 이후로는 계속 쳐들었다가 쑥있다가 쳐들었다가 하는데 네. 지금도 뭣도 모르고 쳐들. 근데 궁극적으로 경쟁력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했던 것처럼 네. 내란 떠나서 개인으로 봐도 경쟁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 총리할 때 신문만 보고 뭐 그랬는데 뭐가 인간적 매력이 강하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보수 지지층만 받고 말했다시피 플러스 알파가 되는 후보야 돼요. 어차피 대선 선거라는 게 사람을 보고 뽑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이 우리 정당 당이 밀어주는데 플러스 알파로 인간적 미래적 가치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면 모르겠는데 한덕수는 최악의 그 상황인데 본인은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나간다고 지금 저러는 것 같고요. 네네. 결국은 저는 조금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좀 전에 우리 김준일 평가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다자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네. 탄핵 찬반이 지금 국민의힘의 안에서도 갈리거든요. 네. 한동훈이 대표가 될지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탄핵 찬성 반대 때문에 한쪽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 유승민이 되든 그러면 최소 4명의 후보가 나오는 다자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렇군요. 근데 저는 재밌는 게 국민의힘인데 그 박수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한덕수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막 그 기자회견 하려다가 못했잖아요. 근데 그랬다가 또 김문수 캠프로 들어가. 그런 다음에 김문수 캠프에 들어가가지고 한다는 안 갔어요. 소리가 한덕수 김문수 단일화가 최고다. 그럼 김문수 어떡하라는 거야. 그리고 김문수 캠프에서도 너무 현역 의원들이 없다라고 하니까 기자회견 한다고 했어요. 현역 의원 발표한다고. 그리고 몇 명을 미리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장동혁 의원이 아니라고. 발끈해가지고 아니다. 그랬다 결국에는 또 무산이 됐어. 그러니까 1위 후보 김문수.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김문수가 머리를 잘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오. 왜 그러냐면은요. 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어쨌든 이기려면은 한덕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단일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네. 지금 보면 김문수는 어쨌든 한덕수 나오면 단일화하겠다라는 거고 나머지 3명은 입장이 나중에 변할 수도 있지만은 홍준표, 나경원, 한동훈 다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하겠다는 사람을 지금 찍어야 돼요. 약간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사람들은. 네. 아니면은 뭐가 됐든 한덕수와 단일화라도 해가지고 이재명을 막겠다는 사람을 찍어야 되나 고민을 할 거면은 당내 경선에서 김문수가 표를 더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사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단일화의 역사는요.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문재인 안철수 네. 2012년에도 결국 안철수가 철수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부분에는 조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세를 가지고 있는 데가 막판에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한덕수 나와도 내가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일화에 열려 있다라고 해서 당내 경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하겠다. 네. 지금 이런 걸로 지금 보여요. 그래서 누가 후보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한덕수 이게 나중에 굉장히 큰 변수가 되기는 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이를테면은 최근에 또 거리두기를 막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린다. 이제 한덕수 나와서는 안 된다. 출마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은 헷갈려. 한덕수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카드예요. 국힘이 반기문 옛날에 막 네. 띄워주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를 무조건 옹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또 이제 뭐 단일화로 이벤트도 만들어가지고 이걸 땔감으로 쓰고 지금 그 머리들이 다 돌아가는 거니까 네. 한덕수 지지율 보고 판단할 거야. 한덕수도 그거 보고 판단할 거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나는 한덕수다. 예. 이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 본인이 난 더 문제예요. 한덕수는 참 자기가 가슴을 안고 생각을 해봐야 돼. 하는 짓 봐요. 지금 범죄 행위도 꽤 많고요. 위헌적인 행위도 꽤 많이 했고요. 좀 네. 전에 말했듯이 심판하다가 조기 대선 잘 치른 거 한교안처럼 최소한 그렇죠. 2017년도에 한교안처럼 정도는 해야 되는데 지금 지가 나온다고 어깨에 뻥이 들어가가지고 저러는데 이제는 저는 국민들 다 기억할 것 같거든요. 네. 이 사람 언젠가는 큰 처벌받거나 큰 정치적 책임을 질 겁니다. 네. 이 행동 하나하나가 대충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를 좀 각인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쨌든 한덕수 탄핵은 어떻게 되는가 했더니 방금 전에 민주당 속보 나와 있는데요. 한덕수 탄핵 일단 유보하기로 했고 다른 사유가 생기면 추후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상목. 예, 최상목 탄핵도 보류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제 사실은 최상목 탄핵을 위한 그 청문회. 법사위 청문회가 있었어요. 그 청문회에서 최상목 부총리가 거짓말을 한 게 또 들통이 나가지고 탄로가 5분 만에 휴대폰 바꿨다 안 바꿨다 결국에는 바꾼 걸로 확인이 됐는데 그 영상 잠깐 보고 말씀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목 증인에 대해서는 핸드폰 기기를 많이 바꿨어요.
핸드폰을 교체한 적 있냐? 없다라고 답변한 것이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이상해서 이 자료에는 계엄 직후인 2024년 12월 7일 날 갤럭시 S24 울트라에서 갤럭시 Z 폴드 6로 바꿨다고. 저는 뭐 제가 위증할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겁니다만, 전 날짜를 제가 정확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를 드려서 제가 그 부분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수정을 하고 최상목 부총리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의향은 있습니까? 아니, 김영민 가만히 계시고요. 이거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그 부분은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최상 이럴 것 같거든요. 네. 바뀐 지 얼마 안 됐는데 물어보잖아요. 네? 모르겠는데 이럴 것 같아요. 뻔뻔하게 앉아가지고 아니요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 뻔뻔하게. 그러면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이제껏 국회 가든가 했을 때 어떻게 답변했냐, 지 마음대로 답변했다는 거 보는 게 맞아요. 이거 봤을 때는 이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 생각나는 지 필요할 때만 답변했다고 보는 게 맞고, 쪽지도 예. 마찬가지고요. 예. 쪽지라 그랬다가 그 쪽지 A4용지인데 A4용지인데 등등의 얘기를 봤을 때는 예. 이런 류의 인간이 고위공직자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네. 한심스럽고,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무섭습니다. 위증하면 처벌되고. 네. 사실 오늘 또 위증 재판, 제 사건 지금 위증 재판 선고가 하나 있어서 네. 늘 떨고 있는데 위증은 걸리면 얄짤 없거든요, 사실은. 네. 위험한데 이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위증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 아무도 못 건드리니까, 안 걸리니까. 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 뭐 이제 거짓말한 것도 거짓말한 건데 지금 휴대전화를 바꾼 사람들 면면을 보시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12월 4일에 안가회동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그리고 이틀 전에 JTBC 보도로 나왔는데 강희구 부속실장, 네. 그리고 저기 누구야, 뭐야? 홍철호 정무수석, 홍철호는 2번 바꿨어요. 홍철호 정무수석하고 저기 누구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에이, 수석들, 그 수석들. 비서관들 싹 싹 다 바꿨잖아요, 바꿨어. 그러니까. 예. 이게 뭡니까 이게? 심지어 많게는 3번까지 바꾼 사람이 3번까지 있어. 바꿔. 그러니까 바꾼 지 하루 만에 또 바꾸고. 바꾸고. 예. 이 사람들을 싹 다 최진우 지금 국정 메시지 비서관, 전부 이도훈 다 다 내란, 바꿨어. 이도훈 예. 홍보수석까지 예. 전부 다 내란에 관련돼 있거나 그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론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쫄리는 게 있으니까 바꾼 거지.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다 수사 대상이에요. 제가 맞아요. 보기에는 이 혐의 선상에 다 올려서 예. 정권 바뀐 다음에 다 수사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싹 다 확인해서 도대체 내란에 어느 정도. 근데 저는 이게 좀 답답한 거예요. 왜 또 그 탄핵을 안 하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심우정 탄핵도 안 하고. 검찰이 얼마나 문제냐면은 어제 이제 그 공간 압수수색도 있었지만 또 하나가 네. 안가 압수수색도 하려고 그랬거든요. CCTV. 예. 검찰에서 그거 안 내줬어요, 그거를. 삼청동 안가 CCTV를. 안 내줬어. 그럼 그게 뭐야? 거기에서 모였던 게 박성재랑 이왕규랑 김주현이랑 다 검찰 선배들이야, 전부. 그렇지. 검찰 3인방 아니에요. 예, 그 심우정이가 지금 이거 쥐고 있다라는 쥐고 있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저는 심우정 탄핵은 예. 지금 섣불리하면 안 된다. 저는 봐요. 왜 왜냐하면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탄핵을 해가지고 이게 그러면은 그 밑에 굴러갈 거냐? 그럼 대검 차장 이진동이 말을 들을 거냐? 서울중앙지검장이 말을 들을 거냐? 지금은 그 단계는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네. 탄핵은 그리고 또 복귀하면은 명분만 줘요. 그러니까 이걸로 탄핵할 사유가 아니다. 그래서 저는 징계를 때려가지고 나중에 확실하게 잘못했다라는 거 알려야 되고 정권 바뀌고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 후적인 부분이에요. 네. 지금 다 탄핵 안 하게 됐거든요. 네. 최상목하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저는 뭐 정무적인 것, 김재평 말씀하셨으니까 이 법적인 것도 사실 있다고 봐야 돼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문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탄핵들에 대해서 이진숙부터 해가지고 네. 이진숙, 뭐 한덕수, 박성재 예. 등등이 다 나와 있는데 주된 탄핵에 요즘 탄핵 결정문이 매우 많기 때문에 주된 거는 대부분 그런 거예요. 위반성은 있어 보이는데 파면할 정도의 중대하지 않다라고 결론이 나거든요. 그런 판단이 일단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최상목도 비슷한 것 같고 한덕수는 두 번째 하기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했다면 그 결정문을 따라 최소한 누구는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맞게 가야지. 그래 그렇게 결정했어 또 탄핵하지 뭐. 네. 이렇게 하면 똑같단 말이야 하는 짓거리가. 막 그런 것들이 작동해가지고 옳고 그름을 뭐 떠나가지고 네. 막 그런 것들이 아마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이제 지금 그 이 내란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 50일, 47일 오늘 이제 D-47이니까 기왕에 넉 달 견딘 거 2달 더 견뎌가지고 정권 교체된 다음에 일단 특검부터 빨리 통과시켜가지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그렇죠. 올해 내내 이 내란 수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직위원 재판부 얘기했는데 직위원 판사가 공소기각할 수 없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특히 우리 기자들이 세게 취재해야 된다. 내란은 지금 보면 우리가 눈에 봤던 몇몇만 잡혀들어갔어요. 맞아요. 예. 저는 반도 안 됐다고 보거든요. 아유 반이 뭐야? 빙산의 일각만 잡혀 예. 윤석열만 잡혀간 거예요. 예. 윤석열하고 그 완전 행동했던 군인 몇몇만 잡혀간 거고 실제로 저는 깊숙이 다 관여가 돼 있는 거고 네. 그것을 막는 사람이 김성훈 앞에서 다 막혔잖아요. 그렇죠. 김성훈 4번, 3번 영장을 기각해버렸어요. 지금도 김성훈 저러고 있고 마찬가지로 안가 CCTV를 왜 압수수색을 기각합니까? 영장. 맞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압수수색 영장 아무거나 대충 내도 다 해주는데 예. 이걸 막는 거는 딱 보이는 거예요. 예. 비화폰 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서버 같은 거 저 CCTV 같은 거 네. 여기 되게 약점이 있는 거예요.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도 여기 관련성이 없다면 굳이 그럴 이유는 사실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약간 뜬금포 같긴 하겠지만 전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삼청동 안가가 왜 필요합니까? 네? 필요 저는 없어요. 문재인 정부 때 이 삼청동 안가 같은 거 왜 안 없애요? 이게 다 독재의 산물이거든요. 근데 없애려고 얘기도 나왔었어요, 사실은. 근데 왜 안 없앤 예, 거예요? 뭐 다른 안가 어디였더라 그거는 이제 그 공원인가로 이제 예. 개방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슨 소송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아마 삼청동 안가? 그래서 이거 공개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거든요. 예. 이게. 저도 그 안전가옥이 필요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쓰이는 방식으로 이게 맞나? 근데 안전감옥에서 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냥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아니 요새 같은 정보 사회에 그냥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관저나 그리고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잖아요. 예. 아무리 비공개를 뭐 필요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거기서 하면 되지. 이런 독재의 산물을 지금까지 두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 네. 이제 박정희가 죽은 궁정도는 안 가는 그 무궁화 동산이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네. 이제 공원이 됐는데 저도 이제는 근데 안가가 그래도 한두 개는 아니면 그냥 요대로 네. 요대로 놔둬서 요대로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보게. 예, 아예 그 역사를 보게 그렇지. 그냥. 예,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제 그 을사늑약 맺었던 그 덕수궁 뒤에 뭐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놔두듯이 예. 똑같은 방식으로 그냥 놔두고 국민들이 보게 하든가. 그래야지 여기를 이런 거를 만들어 놓는 건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민주정부에서. 뉴욕도 아닌가 싶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 얘기도 하잖아요. 검찰을 이제 그렇게 하다가 검찰 칼을 내가 지은 거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안 가도 뭐 저는 그건 100%는 아니시겠지만 어쨌든 안전가옥이 그렇게 만들었지만 나도 안전가옥이 생긴 거야. 내가 집권해 보니까. 네. 나도 한번 가볼까? 쓰든 안 쓰든 네. 그런 어떤 유혹이 있나? 있고 떨쳐버리질 못했던 가감하게 끊지 과감하게 못하면 안 끊어야 되는 돼. 거거든요. 예. 검찰이 칼을 준단 말이에요. 상 만들어가서 잡아줄게요. 네. 그럼 그 칼을 잡고 검찰을 살려주는 네. 그게 사실 반복됐던 거거든요.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도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것을 끊어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못 끊어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근데 이번에는 너무 검찰이 결론적인 얘기지만 너무 막 가버리니까 사실은 피해갈 방법이 없어요. 그 칼을 쥐어서 검찰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예. 방법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어제 갑자기 국민의힘 후보들이 릴레이로 오세훈 시장 찾아갔잖아요. 너도 나도 다 찾아갔더구만. 근데 그동안 이게 또 막 줄 서는 건데 오세훈 표를 누가 가져갈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USB를 다 나눠줬다면서요. 예. 약자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약동. 다 나눠줬는데 오세훈 표는 누구로 갈까? 어디로 갈 거라고 확실한 보세요? 거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한테는 안 간다. 한동훈만 안 갔어. 한동훈만 안 갔고 네. 오늘 뭐 단독이라고 붙여서 나왔는데 한동훈 측에서 요청했으나 오세훈 거절한 듯 뭐 이렇게 나왔거든. 아 진짜. 예. 그러니까 지금 다 갔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안 만난 8명 중에 안 만난 사람이 저기 이철우랑 예. 양양자, 한동훈 3명밖에 없어요. 네. 하루 이틀 사이 다 만났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가 안 만나고 싶었을까요? 만나고 싶었겠지. 갔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보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다 가니까 사실은 네. 뭐 그 표가 나한테 오지 나경원 않아도 후보는 그 일정을 바꿔서 갔다면서요. 일정을 바꿔서 가고 네. 티타임도 이게 김문수랑 1시간 10분 밥을 먹었고 네. 안철수랑은 한 50분 먹었고 네. 저기랑은 나경원이랑 30분 티타임 했대.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도 대충 이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견적이 이게. 나오는구나. 견적이 나오는 아니, 근데 거야. 나경원 후보가 얘기했어요. 난 전에도 밥을 같이 먹었다. 그리고 오늘 또 온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동훈은 했는데. 저는 정말 좀 미스 같아요. 무조건 미스다. 갔어야죠. 오세훈이 장점 중에 하나가 보수에서 확장성 부분이거든요. 네, 중도 확장성. 그러면 한동훈이 지금 거의 유사 그걸 받아 먹어야지 네. 상당히 아니 유리해지는데. 근데 한동훈이 안 간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아니, 오세훈이 안 만나서 그럴 수 오세훈이 안 있지만 만나주는 거야 아니요. 지금. 이거 그 삼고초를 해도 만나고 가야 돼. 싶어. 삼고초를 백고초를 해도 갔어야죠. 갔어야 됐다. 그럼 오세훈이 그렇게 하는데 막을 네. 이유는 없는 거예요. 아니 요새 그 좀 알지도 못하는 전직 그 무슨 당협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전화 엄청 받고 있다는 거예요. 뭐 도와달라 이런 얘기 전혀 일면식도 없는데 급한 약간은 거야. 시작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정치 미숙인 것 같아요. 어. 한동훈 대표는 예. 사실 항상 할 때마다 어설퍼 보이잖아요. 지금 뭐 모션도 보면 난 그게 그렇게 어설퍼요. 막 뭐 이런 거 하고 이런데 정치인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어설픈 탈을 쓰고 예. 하고 있는데 더더군다나 이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 뭐 나경원은 좋아서 갔겠어요? 홍준표가 막 좋아서 그 USB 받아왔겠어요? 예. 다 뜻이 있는 거거든요. 네. 오세훈은 상당히 유력한 주자였는데 불출마하면서 그 표를 받아야지만 4등 안에 들고 2등하고 네. 1등 할 수 있는 그 되는데 몰라요. 저는 뭐 네. 내가 뭐 한동훈 좋아라 한 소리는 아니고 그- 하지 마라 이래 갈까야 하지 마라.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에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누가 꼴찌할까, 그 4등의 컷오프로 누가 들어갈까, 이제 그걸 또 예측하는 게 요새 유행이에요. 예. 누구가 4등할 거라고 보세요? 네, 어쨌든 그 3강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은 한동훈. 들어갈 것 같아요. 네. 팬덤들도 있고 지지세 당 그 의원들도 좀 많이 붙어가지고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 중에는 굳이 따지자면 저는 나경원 의원 나한테 돈을 걸려면은 나경원 의원한테 걸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이 팬덤이 있어요. 그 드럼통 때문에? 아니, 드럼통이 아니라 언제 나와도 2등, 3등을 했어요. 지금까지. 나경원. 나경원은 항상. 그러니까 예. 나경원을 좋아하는 약간 고령층의 그 유권자분들이 계세요. 약간 그러니까 뭐 예. 하여간 깊이는 말을 못 하겠는데 약간 그런 분들이 이제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 100% 여론조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당원들이 투표할, 그러니까 응답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거든요. 이미 훈련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그렇다고 본다라면 나경원 의원이 그리고 최근에 노이즈 막 일으키고 뭐 한동훈은 절대 내가 안 되게 돼. 떨어뜨리겠다. 드럼통 뭐 이재명 공격하고 이게 반짝 효과가 있어요. 뭐가 됐든 당원들한테는. 네. 저는 이거 얘기 꼭 해야 돼 오늘. 뭐? 지금 윤석열의 근황. 네. 나 이거 너무 재밌었어. 윤석열의 이거. 근황. 뭐 단독이야, 단독? 단독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단독을 한 거를 내가 전해주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윤석열 손절 분위기가 나요. 그렇죠. 지금 뭐 한동훈은 원래부터 이제 뭐 민심이 윤심보다 중요하다 얘기했고 어제 유정복은 아예 5천만 배. 예. 예, 유정복은 아예 이제 윤석열 잊자 얘기했어요. 오. 그리고 뭐 나경원도 이제 윤석열을 경선 한복판으로 끌어들이는 건 적절하지 않다. 네. 홍준표도 정치 초보를 뽑아서 3년이나 말아먹었으면 이제 됐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최근에 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거기가 저기 신지호 예, 예. 전 전략부총장이랑 예, 예. 그 유튜버 하잖아요. 예. 어벤져스. 어벤져스. 어벤져스인 것 같아. 거기에서 한 얘기가 있어. 윤석열이 요즘 뭐라고 하냐면은 다 배신자 새끼들. 싹 다 배신자들. 야 관저에서 사저로 옮기니까 찾아오는 놈이 한 놈도 없네. 야, 다 배신자 새끼들이야 하면서 대노하고 있대요 요즘. 진짜로. 와, 너무 이현종 의원이 취재해가지고 그거를 방송에다 한 거예요. 예, 문화일보 이현종. 문화일보 이현종 의원이. 예. 그러니까 어쨌든 취재는 정확하거든요. 그분이 기자 출신이고 어쨌든 네,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한테 발길이 끊긴 거야 지금. 그룹이 안 가는 안 거야. 가, 사람들이. 열받았어 윤석열 지금. 그래가지고 지하상가에 직접 나왔나? 그러니까 어슬렁 되는 거야. 그리고 아무도 안 만나줘서 혼자 술 마시면서 막 욕하고. 졸라 고독하고 막 이제. 싹 다 배신자들이다. 싹다 배신자들이야. 아무도 안 찾아온다. 외로워. 윤석열은 외로워. 그래서 조사가 아마 진행될 것 같거든요. 저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지금 다른 사건도 꽤 많아요. 네. 아마 지금 경찰은 벌써 체포, 그러니까 특수공무집행 방해 지상 네. 그건 벌써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막 이런 거 다 나는 이런 느낌 들더라고요. 겁을 먹은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아. 덩치 큰 사람이. 예.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근데 겁이 많다며 원래. 또. 이경영 연기했잖아요. 외롭구만, 외롭구만 그 연기. 저처럼 내부자. 엄청 지금 외롭고 하면 돌발 행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돌발 행동은 나와서 소리를 진다든지 메시지 던진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지금. 막 집회 나오고 막 인터뷰하고. 이제는 이렇게 사람 끊기면요 금단 현상 때문에 이제 유튜브 곧 나갑니다. 고성국 TV, 고성국 TV, 배승희 TV, 배승희 TV, 고성국 TV 다 나간다. 예. 지금 민주당이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결과론적인 얘기야. 결과론적인 얘기인데 윤석열이 감옥에 안 있고 밖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녀서 이거 표정 관리하느라고 민주당은 너무 좋은 거 너무 같아요. 이게 사실 선거 운동은 윤석열이 다 해준다. 그저 해먹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속내긴 한데 이왕 이래 된 거 선거 끝날 때까지 밖에 돌아다니라. 6월 4일날 구속시면 되거든요. 6월 어차피 4일 날. 구속될 사람이니까. 어차피 재구속된다. 어차피 구속될 거니까 뭐 지가 열심히 나와서 증거인멸할 것도 없어요. 설치면 설칠수록 다 민주당한테 유리해요. 국민한테 불리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까지 아마 속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다. 어쨌든 설쳐라. 너무 웃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여하튼 이번에 그러니까 이 내란이 종식되지 않는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우발적, 돌발적 행동을 할지 그것도 진짜 기추가 주목된다 싶고 또 한 측면에서는 또 본인 살기 위해서 얼마나 또 법기술을 부리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놓치지 말고 저희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취재하고 보도하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59분이라 일찍 끝내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